이 다음 주, 그러니까 4월 첫 주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데, 지난 3월 달에 0.5%포인트 금리 인상 각오했었는데 많이 좀 봐줘가지고 0.25%포인트 금리 인상에 그쳤던, 과연 그 배경이 뭐였는지, 과연 그걸 안도 랠리로 대응했던, 반등의 어떤 트리거로 이용했던 그런 주식시장의 반응이 과연 옳았었는지, 아니면 어릴 때 엄마가 코리투살 먹이려고 먼저 추파춥스부터 보여주면서 그렇게 우리를 꼬셨던 건지, 하여튼 윤곽이 드러나겠고, 3월 증시 진짜 힘들게 겨우 마감하고 나니까 이제 또 마바라들이 한 목소리로 4월에는 한국 증시가 확실하게 반등할 것이다. 그동안 미국 증시에 비해서 못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가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3,000포인트까지 막 내달릴 것이다. 또 이렇게 막 약장수가 스피커 켜놓고 뭐 애들은 가라,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막 마이크 테스트를 또 막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월 한국 증시 성적표를 좀 먼저 보겠는데요. 우선 개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 10개 중에 8개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이 K 단타로 3더블을 먹었던 안랩을 필두로 해가지고 외국인 순매수 종목 10개 중에 8개가 플러스.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개인은 그러니까 10개 중에 8개 마이너스고, 외국인은 10개 중에 8개가 플러스 2개만 마이너스. 그래서 개인은 한 20점, 외국인은 80점. 이렇게 성적이 완전히 거꾸로 나왔는데, 반면 기관은 지난 3월에 올백을 맞았습니다. 기관 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단 한 개 종목도 마이너스가 없었고 다 플러스였어요. 요거를 이제 요약하자면, 개인들은 그냥 동학개미 운동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대형주들 계속 무지성으로 사 모았다가 손실 봤거나, 아니면 이미 손실 본 거 물 타다가 더 물렸습니다. 개인이 유일하게 수익 낸 삼성 SDI하고 현대차 보면은 그냥 물타기 해가지고 평단 조금 낮춘 정도지, 이미 뭐 2차전지랑 현대차 고점에 물린 개미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우 진짜 그놈의 2차전지 5G 장비 뭐 중국 수혜주들 이거 떨줍 올팔만 했어도 최소한 물리지는 않았을 텐데, 아무리 우리 한국 증시 3월장이 안 좋았다고는 하지만 상승 하락 일수는 거의 비슷했거든요. 자, 다음 외국인은 안랩, 시젠 이런 거 위주로 단타에 매진했던 3월이었는데 그런 만큼 성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니 월가에서 뭐 존 템플턴, 피터 린치, 제시 리버, 뭐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한테 투자를 배운 그 100년 이상 된 투자 기관의 그 트레이더들도 한국 증시, K 증시에선 이렇게 단타를 치는데, 뭐 주린이들한테 가치 투자? 가치 투자라고 쓰고 가스라이팅이라고 읽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관은 LG 에너지 솔루션만 빼면 사실상 특별히 주식 비중을 늘린 것도 없고 뭐 추가 매수도 안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참 이번에 그 플러스 사이즈 여성옷 쇼핑몰도 상장을 하는 거 보면서 야 진짜 이제 정말 IPO도 끝물이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왜 그 스타일란다라고 있잖아요. 온라인 여성옷 쇼핑몰로 시작해가지고 로레알에 뭐 2천억인가에 팔았다는 그런 그 어떤 성공 케이스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런 쇼핑몰은 1인 대주주 겸 오너가 혼자 끌고 가는 거지, 여기 무슨 기업 공개가 필요하고 증자가 필요하고 그런지 참 모르겠는데, 아무튼 연 100억을 버는 회사가 있다고 치면은요, 그 회사 이제 상장 심사 받을 때는 배당액을 빼고 영업이익만 반영하면은 멀티플 10배 쳐줘가지고 뭐 시총 1000억으로 상장할 수 있게 된다고. 이것까진 좋은데, 근데 만약에 상장 후에 보니까 그 영업이익 100억 중에서 한 50억은 오너가 배당으로 가져가는 돈이라고 치면은, 그럼 시총 1000억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적정 시총이 500억이 맞는 거지. 진짜 이 정도는 거래소에서 미리 좀 감안해가지고 이런 건 시총 500억으로 상장시켜야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장 심사할 때는 뭐 오너 지분이 커서 안정적인 구조라고 장점인 것처럼 어필해놓고서 상장 다 하고 첫 배당부터 그냥 절반을 오너가 대주주랍시고 땡겨가면은 이건 진짜 펀더멘탈 자체에도 큰 영향을 줄 사안입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댓글을 보면은 미국 주식은 무조건 버티면 먹는 거다. 뭐 삼성전자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으면 지금쯤 주가가 한 40만 원은 갔을 거다. 지금이라도 한국 주식은 버리고 동종업계 비슷한 미국 주식으로 갈아타야 된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버리고 인텔을 사면 훨씬 낫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미국 주식이 물론 승률이 높기는 하지만 미국 주식도 역시 위험자산인 주식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인텔? 좋아요.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부동의 1위. 사실 초격차라는 표현은 삼성전자보다는 인텔에 더 어울리는 수식어입니다. 이런 반도체 메모리 기술, 이거는 뭐 램이든 뭐든 이거 다 인텔 주도로 판이 짜여지고요. 그 다음에 CPU도 최근에 뭐 AMD, Advanced Micro Devices를 많이 따라왔다고는 하지만 이거 뭐 개인용 기기에서나 그렇지 서버나 뭐 클라우드 이런 데서는 인텔이 여전히 한 100배는 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요즘 뭐 삼성전자의 운명이 달렸다고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이 파운드리도 미세화 쪽에서 인텔이 좀 성과가 더딜 뿐이지 지금 제일 핵심 품목인 10나노미터급 공정의 안정성이나 어떤 품질 면에서는 인텔이 삼성전자, TSMC 그 어떤 경쟁 업체들과도 아예 상대가 안 돼요. 인텔을 쫓아갈 회사가 없어요. 자, 그럼 주가는 어떠냐? 사실 우리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인텔 현재 주가 49달러. 코로나 유동성 랠리 초창기에 한 60달러까지 갔었고 작년에 나스닥 사상 최고치 때 64달러 찍고 지금 다시 흘러내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뭐 애플이나 다른 빅테크주들이랑 비슷한 상황 같은데 근데 이 인텔이 2000년도에 73달러까지 갔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닷컴 버블 당시니까 우리 삼성전자 96,800원대랑 비슷한 어떤 과열이었죠. 그렇게 이제 2000년도에 73달러 신고가 찍고 나서 1년 만에 2001년도에는 20달러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전까지 한 20년간 박스권 20달러, 30달러 사이 오가다가 이번 코로나발 유동성 랠리에 드디어 인텔의 때가 왔다. 버블도 한번 먹어본 놈이 더 잘 알지 하면서 인텔도 강하게 치고 올라왔는데 결국 전고점은커녕 65달러대에서 더블피크 우리말로 이제 쌍봉 찍고 무너졌습니다. 그럼 인텔은 왜 2000년도에 73달러를 갔는데 지금은 저러냐? 뭐 인텔이 실적이 나빠서? 혹은 성장성이 다 소진돼서? 아니면 뭐 기술력이 이제 뒤처져서? 다 아니고요. 그냥 그때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텔은 아직도 조금만 가파르게 이제 상승하려고 하면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인데 하면서 바로 숏을 때리는 그 공매도가 막 몰리는 거고 과거에 인텔이 뭐 장대 높이 뛰기 선수였다면 지금은 약간 쪼그려 뛰기가 전공으로 바뀐 거죠. 사실은 삼성전자도 요즘 계속 뭐 팩트 전달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외국계 증권사에서 뭐 한두 군데 제외하고는 전부 10만 전자를 합창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한두 군데도 뭐 목표가가 5만 원 이런 게 아니라 모간 스탠리 9만 5천 원, 번스타인 8만 4천 원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다 10만 원 위에서 보고 있어요. 이 10만 전자 추진위원회, 일명 10추위, 이 골드만삭스가 10만 8천 원.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맥쿼리, 다이와증권 여기는 다 11만 5천 원이야. 삼성전자 목표가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가 10만 원 가면은 코스피 3,000포인트 무조건 넘어가야 맞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또 예전 박스피 장세처럼 삼성전자만 가고 다른 개별주들은 다 옆으로 흐르는 그런 장이 또 온다는 것을 외국인들이 준비하고 있는 건가. 아무튼 근데 작년 1월 달에 삼성전자 9만 원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주린이들한테 약 팔던 마바라들, 대형 채널, 그리고 증권사 뭐 약정 돌려가지고 수수료 먹는 영업 직원들 전부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9만 원? 이제 시작이다. 뭐 10만 전자, 14만 전자, 뭐 심지어 20만 전자도 금방 온다. 이런 소리들 하는 거 듣고 다들 올라탄 건데 정말 그때는 성향상으로 봤을 때 주식을 해서는 안 되는 분들도 야 이거 안 사면 나만 바보 되는구나. 나만 이거 뒤처지는구나. 그래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은행 예금보다는 최소한 낫겠구나 해서 그런 분들까지 그때 다 올라탔다는 게 제일 가슴이 아픈 대목이고 그러다가 결국 이런 개인들만의 폭탄 돌리기로 삼성전자가 96,800원까지 간 건데 황당한 거는 그때 뭐 10만 전자, 20만 전자 무지성으로 외치고 다니던 사람들이 아직도 멀쩡하게 TV에 유튜브 대형 채널에 막 나오고 이제 와서 또 다른 종목을 추천하고 읊고 다닌다는 게 아니 그때 왕창 그 물린 분들이 이런 꼴을 왜 그냥 보고만 있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월말에 카드값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10만 원만 더 나와도 막 내역서 뽑아보고 막 난리인데 전화해서 따지고 왜 이렇게 한번 진짜 만져보지도 써보지도 못한 돈이 순식간에 날아가는데 왜 참으시는 거예요? 하여튼 삼성전자가 50대 1로 액면 분할한 거는 다 알고 계실 텐데 96,800원이면은요
이 액면 분할 액분하기 전 가격으로 484만 원이에요. 근데 외국인 평단이 과거에 200만 원 초반대니까 지금 가격으로 이제 4만 얼마고,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 삼성전자 평단이 요거보다는 조금 높아서 한 200만 원 후반대라고 해도 5만 몇천 원인데, 그때 480만 원에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고요? 그들은 2020년 그리고 작년 2021년 그리고 올해 3월까지도 계속 순매도입니다. 이거 다 누가 받아간 거예요? 그렇다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저렇게 개인들한테 물량 뺏긴 채로 계속 간다고요? 아직도 비싸니까 안 사는 거죠. 명확하잖아요. 아무튼 인텔 얘기하다가 또 흥분을 했는데, 그럼 뭐 너무 특정 종목 하나만 잡고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니냐고 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럼 인텔보다 역사가 깊은 미국 빅테크의 조상급, 바로 IBM. 그렇다고 이 IBM이 뭐 조상급이라고 하니까 현재 뭐 기업이 다 너무 올드해가지고 매출도 안 나오고 뭐 아니면 IT 장비 같은 거 유통업만 하느냐? 아니고요. IBM 뭐 그거 요즘도 있냐? 잘 안 보이던데 기술에서 뒤처진 거 아니냐? 절대 아니고. 그럼 주가는 현재 어떻게 되느냐? 현재 130달러인데 이것도 이미 2013년도에 200달러 넘어갔던 주식입니다. 당시 이제 IT 업계의 클라우드 보안 이런 쪽에 이제 수요가 급증하고 막 관심도 커지면서 이미 이쪽 분야에서 뭐 기술력이 넘사벽에 올라가 있던 IBM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렇다고 지금 클라우드랑 보안 이쪽이 유행이 꺾였냐? 전혀 아니잖아요. 이거는 IBM 매출만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주가는 아직도 10년 전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 또 왜 이러느냐? 이미 그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스마트 머니들이 이미 다 먹고 빠졌기 때문에, 아니 굳이 뭐 나스닥에 지금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새로운 것도 먹을 게 많은데 10년 전에 이미 신고가 찍었던 IBM을 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난 코로나 초창기에 유동성 약발로 급등하는데 그럴 때마다 매물이 살벌하게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이제 4월 첫 주는 다른 거는 몰라도 FOMC 의사록 공개에 대한 반응으로 미 국채 금리가 요동칠 수 있다. 이거는 꼭 명심하셔야 되는데, 그놈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 다음 주에 구경은 한번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말에 나왔던 미국 2월 개인 소비 지출이 지난달 그리고 예상치를 둘 다 동시에 미달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심리의 냉각. 이거 큰 겁니다. 이거 PC 물가 상승률이 6.4% 나와가지고 또 40년 만에 최고치 찍었습니다. 이거 뭐 연준 매파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먹잇감인데, 만약에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FOMC가 열린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 무조건 0.5%포인트 빅스텝 기본이고요. 심지어 0.75% 빅스텝이 아니라 공중부양급으로 나와도 지금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에다가 월가의 어떤 평가도 야, 이거 심상치 않다. 미국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고물가 현상이 쉽게 꺾이지 않고 하반기까지도 쭉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물가가 이렇게 높아도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인플레 상승분을 좀 흡수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막 기름값부터 다 오르는데 가처분 소득이 어떻게 늘어나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올해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부진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경고하고 나섰는데, 아시다시피 1분기가 1, 2, 3월인데 1월하고 2월 초까지는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러우 전쟁 터지고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그러니까 1분기의 한 절반 기간 동안에 기업들의 실적이 급격하게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무슨 배짱으로 4월에 본격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코스피 3천 회복을 막 부르짖는 건지. 아무튼 지금 미국의 경우는 휘발유 값이 거의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솔직히 물보다 휘발유가 더 생필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의 가장 큰 원흉이 바로 이 고유가인데, 미국 정부가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앞으로 6개월 동안 매일 100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결정해가지고 사실상 규모도 사상 최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워싱턴에서 재밌는 서베이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질문이 지금 당장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면 당신은 누구 찍겠느냐, 이런 설문조사였는데 트럼프가 47%, 바이든이 41% 나와가지고 당초 예상보다 격차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지난 대선 때부터 바이든이 이제 고령이어서 집권 1기만 본인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다음 2기는 해리스 부통령을 내보내는 안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트럼프와 해리스 부통령 가상 대결 설문조사를 했더니 트럼프 49%, 해리스 38%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모르겠다는 응답인데, 트럼프 지지층들이야 뭐 워낙 확고하니까 미정이라는 사람들 대부분 뭐 민주당에 조금 호의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대로 미국이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으로 계속 가면은 올해 일단 11월 중간선거 망하고, 그럼 이제 트럼프가 곧바로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나서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동안 그 알량한 지식으로 화석연료를 죄악시하고 PC주의에 빠져가지고 경제성도 없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 그렇게 밀어붙이던 바이든하고 민주당이 미국 망쳤다. 뭐 미국 국민들을 고리 대금업자들한테 인지를 잡힌 신세를 만들었네. 뭐 그 트럼프 특유의 막말 화법으로 뭐 미국 3억 2천만 전 국민을 성냥팔이 소녀로 만들었네. 막 난리칠 건데 그걸 과연 민주당과 바이든이 이겨낼 수가 있을 것인가.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돼가지고 컴백한다면 제일 먼저 일론 머스크부터 조질 것 같아. 중국이랑 독일에 테슬라 공장 지었지. 그리고 이제 누가 봐도 이제 빌리언웨어, 우리말로 이제 재벌급이 됐는데 그동안 공화당 편 안 들었다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의 뉴스도 아닌 내일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자, 저는 또 새로운 내일 뉴스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